여러분은 요즘 어떤 빵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명한 베이커리 앞에 줄을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위 오픈런이라고 부르는 개점 시간에 맞춰 달려가는 그 열정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 특별한 것, 트렌디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베이커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예쁜 베이글, 그리고 런던이라는 이국적인 이름까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고 인증샷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한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2024년 한 제빵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철학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화려한 브랜드 이미지에 열광하는 동안 그 이미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고통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단지 한 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일까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기 드보르는 현대 사회를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스펙터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볼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르가 말하는 스펙터클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드보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단순한 표상으로 변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예쁜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정말 베이글의 맛 때문에 그곳에 갈까요? 물론 맛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나는 하플에 다녀왔어. 나는 트렌디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런던의 감성이라는 이미지를, 세련됨이라는 분위기를, 특별함이라는 환상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런던에서 온 것도 아니지만 런던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는 이국적인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느낍니다. 드보르는 이것을 스펙터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제가 아닌 이미지를 소비하고 그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줄을 서고 기다리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펙터클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화려한 스펙터클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 예쁜 베이글은, 그 세련된 분위기는, 그 완벽한 이미지는 도대체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드보르는 말합니다. 스펙터클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의 현실을 완벽하게 은폐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완성된 이미지뿐입니다.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다는 사실은, 누군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기계처럼 반복 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누군가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으며 그 화려함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공연을 생각해 봅시다. 관객은 완벽한 조명, 아름다운 의상, 멋진 연기만을 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배우들은 긴장 속에서 대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완벽한 순간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관객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고통은 이 스펙터클의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베이글을 먹고 인증샷을 찍는 동안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철학자를 만나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를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정치 사상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발견한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 특히 상품 물신성과 노동 소외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상품 물신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신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품을 마치 그 자체로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처럼 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게에 진열된 1만 원짜리 베이글을 봅니다. 그것은 그냥 1만 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묻습니다. 그 1만 원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베이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밀가루를 반죽해야 했고, 오븐을 예열해야 했고, 정확한 시간에 구워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시간이, 땀이, 노동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베이글의 가치는 바로 그 노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쁘게 포장된 베이글과 그 위에 붙은 가격표만을 봅니다. 마치 그 베이글이 원래부터 1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노동자의 땀과 고통과 건강은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것이 상품 물신성입니다. 상품이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것처럼 숭배되고 그 상품을 만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은폐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물건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트렌디한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커피를 재배한 농부의 고된 노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진 옷을 입으면서 그것을 만든 봉제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품만을 보고 그 상품을 만든 노동은 보지 않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베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쁜 베이글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베이글이라니. 하지만 그 베이글을 만들기 위해 한 노동자가 하루 17시간씩 일했다는 사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반복 작업에 시달렸다는 사실,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 베이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르크스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노동 소외로 넘어가 봅시다. 소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4가지 방식으로 소외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됩니다. 제빵 노동자가 베이글을 만들지만 그 베이글은 노동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것이고 곧바로 소비자에게 팔려나갑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것을 소유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노동자는 노동 과정 자체로부터 소외됩니다. 빵을 굽는다는 것은 원래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공장에서 제빵 노동자는 그저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 정해진 속도로 끊임없이 반복 작업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창조가 아니라 기계적 반복입니다. 셋째, 노동자는 동료 노동자로부터 소외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만 빠르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더 잘 보일 수 있어라는 식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인간적인 연대는 사라집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됩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노동자는 단지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노동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노동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제빵이 좋아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고 오플런에 맞춰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제빵은 더 이상 꿈이나 창조가 아니라 그저 견뎌야 할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베이글을 자랑스럽게 여길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손님에게 팔려나갔고 그는 다시 다음 베이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일의 고됨을 나누기보다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드는지 경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건강도 행복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노동 소외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일이 더 이상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악독한 경영주 한 명의 잘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만나야 합니다.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후 충격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광기에 찬 악마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악은 악마 같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순응하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비극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정말 특정 악마 같은 관리자 한 명의 잘못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지극히 평범한 관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고 매뉴얼을 따랐을 뿐입니다. 더 많이 생산해야 해, 비용을 줄여야 해,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회사의 논리에 그들은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게 현실이야. 다들 이렇게 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 노동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힘든데 회사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며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단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노동자 본인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다른 사람들도 다 참는데 내가 약해서 그런가 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없어도 모두가 그저 시스템을 따르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만 해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렌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생각 없이 시스템을 따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소비자인 우리도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냥 베이글을 사 먹는 것뿐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화려한 스펙터클에 열광할 때, 우리가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그 브랜드를 홍보할 때, 우리가 오픈런에 참여하며 그 열기를 더할 때,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그리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롭고 그래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또한 인간이 이 자유와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기기만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자기기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원래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따른 것뿐이야 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웨이터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웨이터가 지나치게 웨이터답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웨이터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해. 이것이 내 역할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여전히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기능, 하나의 역할로 환원시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관리자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는 관리자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해. 이것이 내 일이야.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나 하나 안 먹는다고 뭐가 바뀌어? 나는 그냥 베이글이 맛있어서 먹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자기기만이 아닐까요?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롭다고,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외면할 자유도, 직시할 자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소비를 계속할 자유도, 다르게 행동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따라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 무게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그런 도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단순하고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생각하는 것, 성찰하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드보르가 말한 스펙터클을 기억해 봅시다. 스펙터클은 우리가 이미지만 보고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미지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브랜드 이미지 뒤에 무엇이 있는지, 트렌디한 카페 뒤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상품 물신성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상품만 보고 그것을 만든 노동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의식적으로 그 노동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커피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옷을 만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일했을까? 이 베이글을 구운 사람은 행복했을까?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무심코 시스템을 따르다가 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나는 정말 생각 없이 따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와 책임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따라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유를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비 선택이 한 사람의 성찰이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눈을 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공모자가 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유명한 베이커리 대신 동네 빵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터클 대신 소박한 실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소비와 인증샷 대신 천천히 음미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업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노동자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들은 충분히 쉬고 있나요?
그들은 인간답게 대우받고 있나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예쁜 베이글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우리가 소비하는 이미지 뒤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가 작은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모이면 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스펙터클에 속지 않으려는 노력, 상품 뒤의 노동을 보려는 노력, 시스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려는 노력,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노동자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비판했고,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한 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트렌디한 브랜드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설 것이고, 화려한 스펙터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한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이미지와 브랜드가 실제보다 중요해진 소비사회, 노동자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경제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드보르는 말했습니다. 스펙터클은 단순히 이미지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이미지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미지로, 기능으로, 도구로 대합니다. 노동자는 생산하는 기계이고, 소비자는 구매하는 주체이고, 관리자는 이윤을 내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 소외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것은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도 진정한 경험 대신 이미지를 소비하며 소외되고, 경영자도 인간적 가치 대신 숫자를 추구하며 소외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우리는 그것이 소외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구조이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변화는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이미지만 보지 않고 그 뒤의 현실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상품만 보지 않고 그것을 만든 노동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스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한다면,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우월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윤리적 소비자야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으로서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눈을 감지 않으려는 노력, 생각하려는 노력,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화려한 것에 끌리고 트렌디한 것을 원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무관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유롭고 따라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화려한 스펙터클의 재단에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상품 뒤에 있는 노동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성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선택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질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드보르가 말한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모두가 꿈을 꿀 때 혼자 깨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꿈꾼 세상은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서로 협력하며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래. 나는 그냥 따른 것뿐이야 라고 말하며 악의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건 옳지 않아.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나는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부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은 거부가 모이면 그것은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적어도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이글이라는 작은 상품에서 시작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깊은 구조까지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드보르, 마르크스, 아렌트, 사르트르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실제를 보라는 것,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것, 시스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노동자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화려한 브랜드 앞에 줄을 설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이 예쁜 인증샷을 SNS에 올릴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걸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나에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까? 아니면 그것은 자기기만일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차라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이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질문하는 삶,
성찰하는 삶, 책임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것이고, 때로 타협할 것이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세상, 자기기만이 아니라 정직함이 존중받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 세상은 아직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터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는 것을, 상품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스템 뒤에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외면하고 편안한 무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노동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만든 것을 소비할 때 그들의 노동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철학자들과 함께 배운 것입니다. 드보르에게서 우리는 스펙터클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르크스에게서 우리는 상품 뒤의 노동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렌트에게서 우리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르트르에게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통찰들을 기억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세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그들의 작은 노력과 만나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비록 늦게 왔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늦게 온 깨달음도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으시고 생각하시고 인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